자, 352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제 마지막 단어 행렬. 행렬은 원래 여러분들 선배들은 안 배웠어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그지? 이게 지금 최근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 거거든. 엄청 옛날에는 이 행렬을 배웠다가 중간에 또 이 행렬을 누군가는 안 배웠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시 배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이 행렬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옛날에는 막 어려운 내용까지 막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 것들만 배울 거야. 자, 또 새로운 용어 나왔으니까 뜻을 알아야 되겠네. 행렬의 뜻이 뭐냐? 일단 첫 번째 행렬의 뜻은 우리 보통 이렇게 표를 많이 그리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표를 막 그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A반이 있고요, 뭐 B반이 있고 그 중에 뭐 남학생, 여학생, 뭐 사람 수든 뭐 성적이든 뭐 뭘 조사를 한단 말이야. 뭐 A반 남학생은 뭐 20명이고 A반 여학생은 뭐 30명이다. B반 남학생은 25명이고 B반 여학생이 뭐 20명이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조사를 해서 표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 표를 그린 것 중에서 제일 윗줄이랑 앞에 줄 무시하고 순수하게 이 숫자로만 쓰여 있는 거 있죠. 요거. 그지? 요 부분만 싹 따로 떼내 가지고 20, 25, 30, 20 요 숫자가 적혀 있는 직사각형만 따로 떼내 가지고 이걸 또 직사각형 막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괄호로 탁 묶어 버릴 거야. 어떤 숫자들을 배열을 해놓은 거를 특히 이 숫자들의 배열의 모양이 얘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수들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 놓은 요 놈을 우리가 행열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죠?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표로 그려져 있는 거를 괄호 모양으로만 바꿔 놓은 거다. 근데 위아래 줄은 없습니다. 윗줄이랑 앞에 줄은. 별거 아니지?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 1, 2 요렇게 1과 2 두 수를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요것도 행렬이냐? 이 1과 2의 숫자의 배열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맞냐? 그죠? 이걸 다시 표로 그려주면 이런 거잖아.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를 그냥 표 무시하고 괄호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요것도 행렬. 자, 그 다음에 3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요것도 행렬이냐? 그죠? 어떤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요런 표를 만든 거지. 뭐 일반 남학생 뭐 안경 낀 사람이 3명. 그잖아. 여기서 이 숫자 3 하나가 직사각형 모양에 들어있는 거 맞잖아. 그것만 떼내가지고 괄호 쓴 거야. 요것도 행렬. 자, 그럼 이런 거는 1, 2, 3, 4, 5 요거는 뭐냐? 이것도 행렬이냐? 이것도 행렬. 원래 이렇게 표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 선들 무시하고 그냥 한 방에 괄호만 써놓고. 뭔지 알겠지? 이게 행렬. 자, 하나 주의할 거. 이런 건 뭐냐? 1, 2, 3, 0, 5 여기 아무것도 없어. 행렬이냐 아니냐?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채워져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여기 숫자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 그죠? 숫자 채워져 있는 모양이 완벽히 직사각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뭔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0이라는 거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0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행렬이 아니다. 결론은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수를 배열해 놓고 그거를 괄호로 묶어 놓은 게 행렬. 됐죠? 자, 이제 이 행렬에서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분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거죠. 그래서 구성 성분, 그죠? 어떤 물질의 성분이 뭐냐 이런 것들,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기본 요소들. 자, 이런 행렬이 있다. 요 행렬의 성분이 뭐냐? 요 행렬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배열되어 있는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행렬의 성분입니다. 이되지? 별거 없습니다. 자, 성분이고 그 다음에 행렬의 모양이 있습니다. 행렬의 모양. 우리가 왜 이런 거잖아요. 어떤 뭐 숫자를 쭉 배열을 하는데 이것도 뭐 초등학교 문제고 뭐 중학교 문제기도 하고. 자, 총 6개의 수를 배열을 하는데 6개를 이렇게 3개랑 2개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그죠? 6개를 그냥 일렬로 쭉 6개를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지? 또 아니면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6개를 배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똑같은 6개의 성분을 배열을 하는데 배열하는 모양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6개를 배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모양에 이름을 붙일 거다. 자, 이름을 붙이기 전에 뭘 할 거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줄 옆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이 한 줄을 우리가 가로라 부르냐 세로라 부르냐. 이게 가로잖아요, 그죠? 가로라는 거를 한자로 쓰면은 행입니다. 이 행이라는 게 가로. 그 다음에 요거 앞에 거 2개 뭐 요렇게 배열되어 있는 요 한 줄 있죠. 요 한 줄을 우리가 보통 세로라 부르잖아요, 그지? 이게 세로인데 그 세로를 한자어로 쓰면은 열입니다. 결론은 행렬이라는 거는 그냥 가로 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괜히 한자어로 행렬. 자, 그럼 이때 얘는 가로줄이 몇 줄이야? 2줄이고, 그죠? 세로줄이 몇 줄이야? 3줄이네, 그죠? 그럼 이 행렬의 모양은 가로줄부터 몇 줄인지를 셀 겁니다. 가로줄이 2줄이야. 2줄이네. 근데 가로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행이라고 했어. 이행이라는 거는 가로줄이 2줄. 세로줄이 3개네. 세로를 나타내는 한자어는 열. 그래서 이 행렬의 이름은 이행삼열 행렬입니다. 모양이. 항상 행부터 쓸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모양이 몇 행, 몇 열 행렬이냐? 이게 3행사. 헷갈리면 안 돼요. 가로, 잘 봐봐요. 하나, 둘, 3개 있지, 그지? 요 첫 번째 이 개수가 하나, 둘, 3개잖아. 요 개수는 가로줄의 개수가 3개인 거야. 이랬지? 자, 요게 세로줄이야. 열인데 열 안에 들어있는 성분 개수는 하나, 둘, 3개지만 이 전체를 묶어 놓은 거는 하나의 열이야. 하나의 세로줄이야. 근데 가로줄은 몇 줄이냐? 3줄이야. 그죠? 가로줄은 3행, 그지? 요 성분 개수만큼 가로줄은 3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둘, 셋, 3행. 세로줄은 하나, 둘, 2열 행렬. 그럼 얘는 몇 행, 몇 열 행렬이냐? 1행. 가로줄은 한 줄밖에 없어요. 1행. 세로줄은 몇 줄? 6줄이니까 1행 6열 행렬이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2행 3열.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한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요거를 외국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수학 기호를 하나 만들 겁니다. 2행 3열 행렬을 우리가 간단히 기호로 쓰면은 2 곱하기 3으로 쓸 겁니다. 자, 요때 이 곱하기는 실제 곱셈이 아니고요. 읽을 때는 by라고 했습니다. 2by3 행렬. 2by3 행렬. 진짜 곱셈이 아니에요. 행렬에서는 그냥 가로줄이 2줄, 세로줄이 3줄. 얘는 뭐라고 쓰냐? 3 곱하기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3by2, 3by2 행렬. 그냥 3행 2열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3by2라고 읽어도 되고. 얘는 1by6 이렇게.
행렬에 일단 모양을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가로줄과 세로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때 이제 또 방금 했듯이 이게 가로줄이고 요것도 가로줄인데 가로줄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번호를 붙일 거야. 가로줄 중에서 위에서부터 첫 번째 가로줄이네. 그래서 이 전체 가로줄을 우리가 첫 번째 가로줄이니까 1행, 두 번째 가로줄이니까 2행. 세로줄에다가 1 붙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세로줄이니까 이게 1열, 두 번째 세로줄이니까 이게 2열. 이랬죠? 가로 세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도 요게 1행, 요 전체가 2행.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가로 세로가 살짝 처음에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분이라는 걸 아까 배웠는데 행렬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에 배열되어 있는 수가 성분인데, 자 근데 이 성분들을 4개를 보면은 각각의 위치가 다르지. 이 첫 번째 성분 20이라는 거는 첫 번째 가로줄이면서 첫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죠? 위치가 달라요. 요 두 번째 요 성분은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성분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요 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성분의 위치를 가로와 세로의 위치를 마치 우리 점 좌표띠 쓰지. 우리가 점 좌표띠 쓰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이 점 좌표를 우리가 1,1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맞지? 그리고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요 점 좌표를 2,1로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어떤 점의 위치를 x좌표, y좌표 가지고 위치를 나타내듯이 요 행렬의 성분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1행, 여기가 2행,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그러면 요거는 1행이면서 1열에 있는 거니까 마치 순서상으로 얘기하면은 1,1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근데 그걸 1,1로 쓰는 게 아니고 행렬의 성분을 쓸 때는 보통 소문자로 많이 쓰고요. 그 소문자 옆에다가 조그맣게 1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요거 11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1은 행의 위치. 요 뒤에 있는 1은 열의 위치. 1행 1열에 있는 성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럼 요 25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성분을 뭔지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쓰고 썼을 때 이 성분의 위치는 1행 2열에 있는 성분이니까 옆에다가 1, 2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냐? 두 번째 가로줄 2행이면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는 투투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의 성분들의 위치를 가로와 세로, 행과 열을 가지고도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제 기본 행렬의 개념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354페이지. 자, 이제 필수예제 1번 가지고 행렬이 뭐고 행렬의 성분들을 어떻게 만들 거고 그 행렬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행렬을 한번 구해보는 거. 자, 얘처럼 어떤 행렬이 있는데 행렬에다가 이름 붙일 때는 얘처럼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그 행렬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행렬의 i, j 아까 내가 좌표 평면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게 행의 위치, 요게 열의 위치. 그 행의 위치를 i라고 쓴 거고 우리가 보통 x, y 좌표로 얘기하면은 xy로 쓰는 건데 행렬에서는 이거를 x 대신에 i, y 대신에 j라고 많이 씁니다. 그냥 문자만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i 행과 j 행의 성분을 순서상으로 나타낼 때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i가 행, j가 열. 자, 근데 그 성분을 이렇게 하라고 문제에서 정해놨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앞에 있는 행, i 이 문자가 요 i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j
열을 나타내는 문자 j가 여기 뒤에 j랑 똑같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식을 그냥 하나의 함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함수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라는 식이 있을 때 fx식이 뭐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f1은 얼마냐? 그럼 x에다가 뭐 하는 거냐? 그냥 1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입해야 될 문자가 i, j 문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 두 개 대입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정해놨네. i 값은 1, 2, 3 요 세 개만 될 수 있고 j 값도 1, 2 두 개만 될 수 있대. i와 j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갑시다. 행렬을 바로바로 만들 거예요. 자, i가 1, 2, 3이야. i라는 거는 행, 다른 말로 가로줄. 그러면 i가 1, 2, 3이라는 거는 가로줄이 몇 줄? 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3행. j가 1이라는 거는 이건 세로 열이죠, 열. 열이 두 개. 가로줄은 세 줄, 세로는 두 줄. 그럼 이 안에 총 성분이 몇 개 들어가냐? 가로줄은 세 줄, 세로줄은 두 개, 여섯 개죠. 그러면은 그 여섯 개의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바로 갑시다. i가 1, 2, 3, j도 1, 2, 3. 그럼 총 성분이 몇 개? 6개. 세 개, 세 개니까 아, 9개죠. 3 곱하기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어디란다 이 뜻이야. 그럼 이 6개의 성분, 이 9개의 성분을 문제에서 써놓은 약속한 대로 그냥 잘 적당히 잘 대입만 해가지고 자, 기호로 나타내봅시다. 일단 계산 나중에 기호로. 얘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이거는 A의 1, 1 그죠? 요 놈은 A의 1, 2야 2, 1이야 1, 2죠? 1행의 열이니까 1, 2. 요 놈은 A의 2, 1 얘는 A의 2, 2 얘는 A의 3, 1이 그죠? 얘는 A의 3, 2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A11은 i에다가 얼마? 1. j에다가 얼마? 1. 그지? 이거 1 대입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야? 4잖아요. 그죠? 그게 요 성분의 값입니다. I12래. A의 1, 2. 그럼 1은 i에다 대입하고 2는 j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6이죠. 여기 6입니다. 이대로 넣으면 돼요. 자, i에다가 2, j에다가 1.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잖아. 옵니까? 그 다음 2, 2 대입하면 7. 그 다음은 3, 1 대입하면 6이고 3, 2 대입하면 8입니까? 자, 그래서 이 1번에서 요구하는 행렬이 요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A11, A12, A13 이제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11 헷갈리면 쓰면 돼요. 헷갈리면 이렇게 A1 써놓고 따라 한 번 더 구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한번 써봅시다. 자, A11은 i가 1, j가 1인데 근데 식이 3개로 쪼개져 있어. 자, 이런 걸 볼 때는 요 뒤에가 먼저 중요한 거죠. 뒤에 거를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어떤 식에다가 대입할 거냐. 자, 1, 1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구냐? 두 번째. 같은 거니까 그래.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 그럼 1이잖아. 1. 그 다음은 A 여기가 1, 2죠. 그럼 i가 1, j가 2니까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다. 여기다가 1, 2 대입을 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할 수 있겠죠?
그걸 총 9번을 다 하면 됩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요. 빠르게 계산, 적응을 잘 해가지고. 자, 이제 옆에 문제 풀면서 행렬 성공. 자, 이제 행렬을 조금씩 약간씩 활용해가지고 실생활에서. 자,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이 있다. A1, A2, A3 세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갈 수 있는 길을 쭉 그려놨습니다. 자, 화살표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1에서 A2로 갈 수 있는 길은 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2에서는 1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성분으로 정해놨냐면은 문제에서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면 돼요. IJ 성분을 뭐라고 앞에서 약속을 했냐? I를 보세요. 여기가 I가 있죠? AI 지점에서 AI 지점이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A 어디로? J 지점으로 요게 도착 지점이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직접 가는 도로수, 한 방에 바로 가는 도로수, 그 도로의 개수를 AIJ라고 약속을 했다. 이때 I는 1, 2, 3, J도 1, 2, 3. 자, 그럼 바로 행렬 갑시다. 성분이 몇 개? 그죠? 세 줄, 가로도 세 줄, 삼행삼렬, 총 9개의 성분들이 생길 건데, 알아볼게요. 여기가 A11, A11, 11이라는 거는 I도 1, J도 1. 그러면은 A1에서 출발해서 A1으로 바로 가는 도로가 몇 개냐? 이걸 세라는 얘기죠. 그럼 A1에서 출발해서 다시 A1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냐? 그죠? 여기 길 두 개 그려놓은 거 보이죠? 요 개수가 두 개니까는 여기가 2. 그 다음 여기는 I12잖아요. 그죠? I12. 1, 2. I1에서 2로 가는 도로수. 한 개는 13네. 13. 1에서 3으로 가는 도로수. 화살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 개입니다.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은 행렬을 미리 정해놨는데 이 각각의 성분들이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두 행렬을 서로 같은 행렬이 되게 만들고 싶다. 별거 없어요. 두 행렬이 같아지려면은 그냥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어떻게 다 똑같게 맞추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분 2A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3C 둘이 같다. 그 다음에 또 B제곱 마이너스 1이랑 여기 3이랑 같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4 마이너스 C랑 누구랑 2랑 같다. 마지막 B제곱 마이너스 B 요놈이랑 AC랑 같다. 자, 식은 복잡하게 내가 4개를 썼지만 봐서 방정식의 값을 바로바로 먼저 구할 수 있는 식들이 있죠. 그죠? 그럼 셋 중에 일단 누구부터 먼저 쓰면 이걸 먼저 쓰면 C가 바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래서 C는 그냥 바로 2가 되는 거고. 그럼 또 요 두 번째 걸 보면은 요거는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방정식 문제예요. B 제곱은 4가 될 거고 B 값이 얼마냐? 뿔만 이 두 개 나오겠죠, 그지? 그럼 문제에서 뭐 양수라고 했나? 그런 말이 없네요, 그죠? 그런 말이 없으면 다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또 C 값은 하나인데 B 값이 두 개인 거니까. 그러면 뭐야? B가 2고 C가 2일 때 그럼 A 값은 뭐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어차피 A 값은 하나로 정해지겠네. C가 2가 되면 A는 3이 될 거고. 그다음 또 B가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C 값은 이 하나밖에 안 될 거고 어차피 A도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거죠.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성분들의 위치가 같은 것들을 다 똑같이 맞춰서 관계식 풀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 해보시고.